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국민 성장 펀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펀드를 매입하셨거나 매입할 의사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국민 성장 펀드 첫날 사실상 완판됐는데 이 돈이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걸까?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움직일까? 이번에 못 산 사람들은 2차 판매를 기다려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성장펀드 첫날 판매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둘째, 이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셋째, 앞으로 추가 판매 계획과 실제 투자처는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판매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총 6천억 원 규모로 판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5월 22일 하루 동안 5,240억 4천만 원이 판매됐어요. 전체 한도 6천억 원 중에서 87.3%가 첫날 소진된 것이죠. 특히 5대 시중은행에 배정된 2,200억 원 물량은 모두 판매됐고 일부 증권사 온라인 물량은 판매 시작 후 10분 만에 마감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첫날부터 완판에 가까운 흥행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돈이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이 아니죠. 핵심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펀드의 자펀드는 첨단 전략산업 부문에 60% 이상 투자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대상 산업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입니다. 여기서 코스닥과 연결되는 지점이 나오죠. 코스닥 시장에는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관련 중소, 중견, 성장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성장 산업에 배분되면 코스닥의 관련 업종에는 긍정적인 수급 기대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펀드, 자펀드로 코스닥 벤처펀드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시장의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완판됐다고 해서 내일부터 코스닥 전체가 바로 급등한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펀드 자금은 한 번에 시장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개선 효과가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이 성장 산업으로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중기적으로는 실제 자금 배분 효과가 중요합니다. 어떤 펀드가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지, 상장 주식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코스닥 종목을 얼마나 담는지가 핵심이죠. 장기적으로는 실적 있는 성장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형 자금은 단순 테마보다 기술력, 성장성, 수익성, 시장성을 가진 그런 기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렇게 봐야 하죠. 국민성장펀드가 완판됐다는 뉴스만 보고 급등주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자금이 실제로 흘러갈 산업이라든지 기업을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 산업과 그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완성품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면 반도체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장비나 소재, 부품, 후공정, 설계기업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I라면 AI 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런 기업들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라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위탁 생산, 의료기기, 진단기업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은 코스피에도 있고 코스닥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과 변동성이 큰 기업은 코스닥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민성장펀드 흥행을 코스닥의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의 흥행 이후 하반기 2차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날 오픈런 수준의 수요가 확인되면서 추가 공급을 위한 예산과 관계부처 협의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올해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매년 6천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도 이미 제시된 바 있습니다. 즉 이번에 못 샀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판매가 언제, 얼마 규모로, 어떤 조건으로 나올지는 확정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름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가 있고 소득 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도 있죠. 하지만 이 상품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또한 5년간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장기 투자 상품이죠. 금융위원회와 정책 자료에서도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투자 대상이 첨단 산업인 만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첫날 5,240억 원이 넘게 판매되며 사실상 완시장에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개선, 중기적으로는 성장산업 수급 기대, 장기적으로는 실적 있는 첨단기업 재평가 가능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코스닥 종목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죠. 핵심은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같은 산업 안에서도 실제 기술력과 실적을 가진 기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완파는 단순한 펀드 흥행 뉴스가 아닙니다. 어쩌면 시중자금이 다시 성장산업과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성장펀드 흥행이 코스닥 3000시대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정책 테마에 그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